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인경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뉴스 제목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본 내용일 거예요. 즉,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과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 학교 폭력의 정의와 유형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의 종류로는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있는데요. 먼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괴롭힘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책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호자, 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 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관련 기관에 알려서 반드시 친구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학교 전담 경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은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만큼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용기 있게 신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 신고는 117, 다들 잘 알고 있죠? 117 센터에서는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24시간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관 출동과 신고 접수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민을 상담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안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117 센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를 한 후 필요에 따라 가 피해 학생에 대하여 긴급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가해 학생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채팅방에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단체 채팅방에서 놀리거나 욕설을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퍼뜨리는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허락을 구하고 믿을 수 없는 정보나 성적인 영상, 사진은 함부로 게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에는 답변하지 말고 만나서도 안 되겠죠?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자,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117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온라인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는 상대방에게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욕설을 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방을 퇴장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 친구의 피해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괴롭힘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몸캠 피싱, 랜덤 채팅이 있어요. 먼저 불법 촬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지가 늘어나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여학생들 뒤편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더니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여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촬영을 계속합니다. CCTV 화면 속 남성은 28살 정모 씨로 지난해 7월부터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촬영한 영상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려 판매해 12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 촬영했습니다. 고등학생 전모군도 같은 수법으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음은 몸캠 피싱인데요. 몸캠 피싱은 SNS로 친구가 되어 친밀감을 쌓은 후 음란 채팅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확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지인들의 주소록을 탈취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몸캠 피싱은 완전한 삭제와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SNS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몸캠 피싱의 심각성을 영상으로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영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가 3,700여 명이나 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 일당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통장과 SNS 계정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라며 신고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협박합니다. 사기범 일당은 휴대폰 영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하자고 꼬드긴 뒤 영상을 녹화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송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받고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낸 이후에도 그 피해자의 피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범 일당은 남성들에게 악성 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한 뒤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빼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알 수 없는 어플 같은 경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랜덤 채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채팅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선물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최근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랜덤 채팅의 수법은 먼저 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 후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받은 후에는 신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성관계 등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들도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나 주변 친구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117 센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유사한 랜덤 채팅의 심각성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세계 최대 규모로 유통시킨 한국인이 적발되면서 이른바 다크웹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이 다크웹뿐만 아니라 SNS나 채팅 앱에서도 이런 영상들이 광범위하게 오간다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10대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채팅 앱에서 40대 남성을 만난 14살 여중생. 예쁘다는 칭찬과 용돈에 남성의 요구대로 사진을 찍어 보냈고 원하는 수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린 피해자를 길들여 성착취물 촬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관계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립을 시켜요. 의존하는 관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를 사수의 성적인 걸로 만들면서 지난해 이 단체에 도움을 청한 10대 이하 80% 이상이 그루밍 피해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18년 여성가족부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용 영상물 이용자의 39.4%, 성인용 간행물 이용자의 23.3%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유해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불법 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강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며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강화된 만큼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뿐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학창시절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되겠죠? 사이버 공간에서 한번 잘못 보낸 영상 순식간에 확산되고 완벽한 삭제와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대처 방안으로는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할 때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112 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사진, 영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신고하기 등을 실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침묵보다는 신속한 상담을 통해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 사건 신고, 영상 유포 차단과 관련된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기관별로 원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도박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재물을 걸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잃기도 하고 목돈을 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포츠인데요. 누가 이기나 지나 맞추는 거고 KBO 우리 한국 프로야구도 있고 순간이 그게 있는데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하나 맞추는 거. 얘는 배당이 좀 높아요. 2.8자 진짜 배당이 좀 높아요.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잃기도 하고 목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저희 여러부터 하루에 매달 나는 수준에서 그동안 한 200, 300 일하고 알바하고 용돈 받고 친구한테 빌리고 그런 데한테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저희끼리 소략해주는 걸 놀러오다 연락해서 근데 이자 막 40% 받고 많아요. 네, 많아요. 저희가 4천만 원까지 있어요. 빌리고. 중고등학생 가운데 도박 중독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14만여 명에 이릅니다. 불법 도박으로 입건된 10대 청소년도 3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오가는 길에, 학원 오가는 길에 다른 대책거리가 없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각 가정에서 되게 촘촘한 관리도 쉽지 않고요. 전국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서울과 경남 2곳뿐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사이버 도박의 유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도박 그 자체로 스릴과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특성과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박은 도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도박 사이트 행위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양한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박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과 도박은 중독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박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회피하고 도박 중독이 의심될 때는 의료기관이나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사이버 도박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며 도박 중독에 대한 상담은 중독예방치유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청소년 생명 존중, 교통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이유는 학교 성적, 가족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은 우울감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2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라지고 싶어, 나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보인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되겠죠? 청소년 생명 존중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없었다. 친구들을 사귀는 게 어려웠고 친구들도 그냥 나랑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가끔은 그게 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외로웠고 그래서 처음 중학교에 올라와 언니들이 나를 불러 같이 어울리게 해줬을 때 내심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언니들은 나에게 돈을 모아오라 하고 기한과 금액을 못 맞추면 욕하고 때리기도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엄마 아빠는 늘 싸우신다. 두 분 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시고 싸우실 때마다 이혼한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싫다. 이 모든 것이 깨어나면 사라질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어주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서 옆에 있어주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밥 먹고 평범하게 얘기하고 평범하게 같이 놀 것 같아. 혹시 친구가 죽음에 관해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죽음에 관한 질문들을 하거나 아니면 죽음과 관련된 음악을 듣거나 혹은 비디오를 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만약 내 옆에 있는 혹은 우리 반에 있는 친구가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한테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그런 거를 생각을 바꿔보자. 평범하게 지내다가 생각 좀 고치라고 조언해 줄 것 같아. 같이 있어주면서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언제까지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친구의 비극을 막아주세요.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먼저 보호자, 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에게 다가가 안정감을 주며 대화하여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로 바뀌었다고 해도 반드시 전방과 좌우 확인 후 지나가야 하며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스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실제 사고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두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죠? 실제 보행자 3명 중 1명은 스몬비족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률은 76%나 증가한다고 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은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부족해 부상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나 투휠 같은 이동수단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2020년 12월 8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 신설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될 예정이며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여러분과 주변 친구들이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여러분이 간직한 소중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